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제가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짜 안녕하십니까 묻게 되네요. 신문을 보니까 그 샘터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그 샘터라는 잡지가 올해 12월을 끝으로 장기 휴관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말이 장기 휴관이지 아마 폐관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많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 이 샘터라고 하는 잡지는 아주 멋진 동반자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샘터라는 잡지하고 인연이 좀 깊습니다. 제가 거기다 직접 그 잡지에 기고한 적은 거의 없는데요. 그 대신 이제 그 샘터사, 잡지도 있지만 그 단행본 출판사가 있잖아요. 샘터사에서 책을 한번 냈어요. 비천득 선생님 그 작품을 제가 이렇게 다루어서 선생님 허락을 받아서 책을 낸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대표님과도 개인적인 교분이 있고, 또 이제 샘터에는 중요한 그 필자들이 있었죠. 피천득 선생님, 그리고 유명한 그 법정 스님, 그리고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 정채봉 선생도 제가 개인적인 교분이 있고요. 소설가 최인호, 또 가톨릭 수녀님인 이혜인, 또 뭐 장영희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 필자로서 이렇게 샘터를 잘 꾸미고 그러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70년대에 창간이 된 이 잡지가 당시에는 뭐 30만 부, 50만 부 이렇게까지 발행이 되었고, 제가 73년도에 군대에 갔는데 내무반마다 한두 권씩 항상 이 작은 잡지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책이 귀한 시절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랑을 했었죠, 이 잡지를. 예,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6년도인데요. 그 샘터지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얼마 후부터 독자의 시조를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가 나서 시조, 시 말고 시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려서 시조하고 좀 친근하거든요. 초등학교 뭐 6학년쯤 되었는지 형이 저보다 2년 위인데, 형이 중학생일 때 이제 그 간추린이라고 하는 그런 간추린 동화라고 하는 그 참고 도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두꺼운 책인데 그 국어 간추린 국어 참고 도서를 이제 우연히 보다 보니까 제일 뒤에 이제 고시조 50선 해가지고 이제 옛날 시조 50개를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상당수를 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조 리듬이 저한테는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샘터에서 시조를 모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시조 시인들이 시조라는 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해 첫 휴가를 10월인가 11월인가에 나왔는데, 이제 여기다 시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조를 한 편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보니까, 5편은 이제 독자 시조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거기다 대고 이제, 뽑으신 이제 시조 시인이 뭐라고 한 두어 줄 평을 해요.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올린 시조는 좋기는 한데 5편 안에는 들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6등이나 7등으로 이렇게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봐라 해가지고 이제 군대 돌아온 다음에 다시 시조를 썼어요. 유격장에서라고 하는 시조를 썼어요. 군대 유격이라는 거 하는 시 있잖아요. 그래서 보냈더니 이제 그 11월 말일 날이에요. 11월 말일이니까 한 30일이죠. 편지가 오는 거예요. 편지가. 난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가 와요. 그리고서 그 이튿날, 하루 지나니까 그때 잡지가 도착해요. 말하자면,
제가 쓴 글이 잡지에 실렸는데, 그래서 이제 잡지사에서 책을 한 권 보내줬는데, 책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것은 신의 유포가 돼가지고 어떤 독자가 그것을 보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지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그게 펜팔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대부분이 그 젊은 여성들의 편지예요. 거기에 이제 시조 옆에 주소가 있거든요. 주소가 군부대로 되어 있으니까 군인이자 이제 보나마나 총각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소녀 팬들이 보낸 것 같아요. 소녀 내지는 처녀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통가량의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김정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필명, 글 쓸 때 이름이지 본명은 원래 김덕빈이었거든요. 네, 올해 이제 그 이름을 고쳐가지고 필명을 본명으로 이제 행정상으로도 바꿨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편지가 올 때 김정빈 앞, 김정빈 귀하 이렇게 오면 실제로 그런 사람은 부대에 없는 거죠. 김덕빈이는 있지만 정빈이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볼 때 김정빈이라고 왔다는 거는 내 가족이나 실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고 책을 읽고 보낸 펜팔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가로채요. 중간에 가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읽어보고 심지어는 거기다 답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교분이 아주 깊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편지들은 저한테 오죠. 그럼 저는 이제 그것 중에 몇 편을 골라가지고 저도 답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참모부, 이제 그 행정부에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 쫄병이니까 아주 그 졸린 시간에 배당을 해주거든요. 잠 한두 시간 자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해야 하는 그런 시간, 아주 곤란한 새벽 1시, 2시, 이런 시간에 이제 하위 직급자는 배정을 해요. 상위 직급자는 이제 근무하는 마지막 시간, 그 다음에 일어나기 직전 첫 시간, 이런 시간에 이제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행정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펜팔이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 두 명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여성은 한 6개월간, 이야, 정말 그때 가슴 설렜던 걸 기억하면 미소가 절로 나요. 편지를 그렇게 이쁘게 쓸 수도 없고, 또 편지지라든가 편지지를 장식한다든가 하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문장도 너무나 고와요. 근데 한 6개월 후에 병석에 있노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다음에 편지를 주고받지 못했어요. 아마 참 불행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편지는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거기는 이제 또 꽤 오래 편지를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대 제대한, 그 다음 제대한 이후에도 계속 그 1년에 한 번씩 시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시를 보냈더니 그 시가 또 실리더라고요. 그것도 12월 호였어요. 첫 번 것도 12월 호에 실렸는데 1년 후 12월 호에는 시가 실렸고 그 다음에 12월 호에 또 맞춰서 또 보냈더니 이번엔 또 시조가 또 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도 또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리긴 실렸는데 뭐 편집 무슨 기간이 어떻게 엇갈렸는지 다음 해로 넘어가서 이제 실렸어요. 이렇게 해서 4번인가 5번인가를 이제 시조를 실리면서 내가 시 내지는 시조 쓰는 능력이 있는 건가? 긴가민가 하다가 이러저러한 인연 끝에 이제 한국문학사라고 하는 잡지사하고 인연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편집 주간이시자 시인이고 또 사장이기도 한 이근배 시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저를 시조를 뽑은 분이 이근배 시인이거든요. 그 찾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시 써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유 그때 평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기성 시인 못지않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 맞습니까? 맞다. 당신 충분히 문학가가 될 소양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식으로 문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상관없어요.
나도 그 4년제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2년제 서라벌 예대를 나왔지만은 그러나 문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문학은 글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려면은 우리 잡지사에 일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잡지사에 들어가서 4년간 일을 하면서 많은 문학인들도 보고 또 문학과 친근해지고 그때 이제 생각이 문학을 하려면 문학을 하는 동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추천도 받고 뭐 문학가도 되고 신춘문예도 당선하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와서 이제 잡지사 편집장을 했어요. 잡지사가 아니라 출판사 편집장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또 출판사에 들어가서 편집장을 하는 과정에서 단이라고 하는 이제 베스트셀러를 쓰게 됐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샘터하고 저는 굉장히 인연이 많은 이제 잡지인데 그 잡지가 이제 휴관 내지는 폐간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샘터라고 하는 잡지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첫째, 작다. 사이즈도 작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도 자그마한 것들. 두 번째는 사연. 작은데 그냥 그것을 뭐 개념으로 진술하기보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사건, 사연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사연들이 작고 따뜻한 사연들이 따뜻해요. 다정하고 따뜻해요. 작다, 사연인데 따뜻하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해서 작고 따뜻하고 사연 이런 것을 무시하는 시대는 아닌데 왜 샘터가 폐간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미디어 환경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활자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지금은 특히 유튜브라든가 SNS가 이렇게 그 대세가 되어버리면서 그런 것들을 꼭 활자 매체로 책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수많은 데서 그런 걸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행복 앤드 힐링도 작고 따뜻하고 샘터가 추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데서 많이 이것을 해버리니까 샘터의 그 말하자면 블루 오션이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약화된 거죠. 그렇게 해서 수십만 부씩 팔렸던 책이 2만 부 발행하기도 벅차고 해마다 뭐 2억인가 얼마인가를 적자를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 선친의 그 유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텼는데 안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옛 추억도 생각하고 나고 해서 한편으로는 그 그리운 추억, 그 섭섭한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문학에 관심이 있고 모든 사물과 사태에 대해서 그냥 그랬다가 아니라 그것을 의미 내지는 뭐 이런 것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그리움 내지는 섭섭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뭐냐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이제 시간과 관련이 돼요. 시간이 쭉 흐르면서 미디어 환경이 변했어요. 변해서 활자 매체 중심의 환경이 영상 매체 또 SNS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 변화가 돼서 70년대의 샘터적 환경이 이제 2019년 이렇게 SNS 환경으로 변한 거죠. 그러면 이 환경 변화에 이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원래는 맞아요. 2019년에는 2019년이 되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시대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 실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뒤쳐져요. 10년 갔는데 나는 7, 8년밖에 못 따라가고 10년 갔는데 7, 8년밖에 못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몇십 년 가다 보면 10년 뒤쳐지고 심지어는 15년 뒤쳐져요. 그래서 2019년인데 우리의 마음은 2009년 내지는 그 이전 2000년 정도 19년 전 10년 전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섭섭함과 그리움은 사실 그런 거예요. 2019년 환경에서 1970년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20년이나 10년 전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사이가
섭섭함과 그리움 되는 거예요. 2019년에 완전 적응된 사람은 그런 섭섭함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것, 70년대의 그런 추억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20년, 30년 전에 있다는 것이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현재하고 그 차이에서 그 거리만큼의 그리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퇴영, 내지는 뒤돌아감, 내지는 재빠르지 못함, 이런 그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똑바로 살지 못하는 현실적 사람이 아니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또 딱 부러지게 현재만 살면 이론적으로는 멋지고 좋지만은 너무 매정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실 맞긴 맞아요. 2019년에는 2019년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건 맞아요. 맞는데 한편으로는 가끔 과거를 생각하고 추억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움도 잠기고 약간 눈물 짓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그러나 아이고 정신 차리자. 그리고 다시 2019년 현재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딱 현실적이고 딱 부러진 오늘 확실하게 사는 현실주의자, 사실주의자. 냉혹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는 사람. 이런 의미와 함께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추억이 있고 그것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전자가 이성적이라면 후자는 이제 감성적인 면이 많죠.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건 되게 그 감성과 이쪽에 가깝고 철학은 당연히 이제 이성적인 거죠. 이렇게 해서 샘터라고 하는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과도 인연 내지는 추억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잡지가 한 시대를 마감한다.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에 누락되어서 옛 시대의 역사로 흘러가 버린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서 과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고 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때때로 과거를 회억하면서 그리움에 잠기기도 한다는 것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추억에 잠기시죠? 그러나 너무 오래 또 추억에 잠기는 것도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 혹은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목은 다르지만 행복 앤 힐링이라고 하는 저의 코너는 샘터하고 거의 같은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인 김정빈의 샘터인 거죠. 거기에는 여러 필진들이 모여서 이제 샘터 글을 썼는데 그리고 활자 매체가 아닌 영상 매체로 가지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샘터에 대한 사랑을 가지셨던 분은 이제 그 사랑은 그 사랑대로 그대로 추억으로 유지하시고 저희 행복 앤 힐링을 샘터처럼 또 사랑해 주시면 제가 샘터라는 제목 참 좋아요. 저는 시골 살아서 아는데요. 가다 보면 어쩌다가 샘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샘이 요그마한 웅덩이가 있고 그 속에서 물이 이렇게 모래를 사이로 이렇게 퐁퐁퐁퐁 물이 솟아오르거든요. 그게 샘터예요, 정말로. 모래를 젖히고 살짝 퐁퐁퐁 이렇게 올라와요. 야, 그 맑은 물과 그 올라오는 그 생기랄까 신선함이랄까 그건 정말 지금도 기억에 나는 그런 인상인데 그런 샘터 그런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터와 같은 신선하고 맑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샘터 같은 행복 앤 힐링을 갖고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